안녕하세요. 전라도 우회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문을 방금 발표하셨습니다. 계엄 사태 43일 만에 대통령께서 공수처로 직접 가셔서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날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밝힌 공수처에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진입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박충권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올 때부터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강제 진입 과정에서 여러 시민과 저희 당 의원들이 다치신 것 같다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관저 앞 기자회견 도중이었던 시민들을 경찰이 강압적으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고 어르신 3분이 지금 병원에 이송되셨고 얼굴뼈가 무차별적인 가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경찰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도 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같은 날 새벽 오전 5시쯤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SNS에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고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현재까지 물리적 충돌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현재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직접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을 발부했다.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되었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장 집행 저지한 경호 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2030 젊은 친구들이 현장에 나와서 미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분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가 밝다. 그렇게 입장문을 또 내셨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다칠까봐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누구처럼 찌째명처럼 사람 목숨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대통령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공수처와 경찰은 아마도 역사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훗날 더러운 흑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공수처와 경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나마 여론은 대통령 편이고 또 국민의힘 편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큰 위안이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중도층에서 지금 처음에는 계엄을 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그랬지만 대통령을 향해서 욕도 하고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도 한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었지만 지금은 솔직히 이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네. 민주당 왜 이러지? 카톡 검열까지 해. 민주 파출소까지 지들이 만들어.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많은 중도층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시 여론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뿐 아니라 지금 탄핵 찬성편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나와서 앞에 연설도 하고 중국인들이 중국말로 이렇게 써서 같이 플랜카드도 걸고 또 사회주의를 위해서 이런 깃발도 나부끼고 또 퀴어 주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깃발들도 나부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중도층이 지금 돌아선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게 체포되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 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한 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 대신 서울 서부지법 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법을 자기가 만들었죠. 맞춤형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초에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러려고 만든 거니까 그 문재앙이죠. 정말 원래 민주당 하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한 말씀 또 드리고 싶네요. 이제 갈림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건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뺄 건지 사실상 중국, 러시아, 북한 편에 설 건지 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라도가 변하면 우리가 헌법에서 자유를 안 빼도 됩니다. 전라도가 변하지 않으면 훗날 분명 좌파에서 집권하면 언젠가는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릴 겁니다. 이미 과거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그들은 자유를 빼려고 할 겁니다. 제발 민주당 지지자분, 전라도 분들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